지난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PC와 다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직접 입력도 해가면서 기능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입력하는 방법, 화면을 늘리고 줄여가며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입력하는 방식이 자동화 처리되는 그런 기능 구현 방법, 마지막으로 이 모드 전환 속성을 사용해서 직접 입력하는 입력 전용 모드와 문서 전용 모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함께 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준비한 그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이 해당 부분, 날짜 같은 부분은 직접 선택을 해서 나타난 데이터 중에 직접 입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원하는 그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해당 부분을 탭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동일한 화면을 가지고 다른 입력 방식으로 어떻게 입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이제 화면을 실행을 할 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런 눈 표시의 UI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입력을 할 때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당 제목 부분이라던가 항목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입력을 하게 되는 방식들은요. 여기다가 제가 회원이라는 입력을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데이터를 따로 저장 처리를 하지 않고도 바로 다음으로 화면을 밀어주듯이 터치를 하세요. 그럼 6번으로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 해당 화면을 밀어줘 가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설정했던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팝업이라던가 이런 콤보라던가 아니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 그런 것들도 이 작은 창 안에서 화면을 전체 보지 않고도 원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해당 데이터가 바로 법인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선 밀어줘 가면서 원하는 그 데이터. 이번에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계속 밀어주면서 한번 나타나게 해볼게요. 인, 아웃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 넘기다 보면은 이제 앞에 넣었던 데이터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자, 밀어줬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터치로 다시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11, 10 이렇게 그 항목 번호가 지금 앞으로 지금 당겨주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법인으로 해서 이제 홈박스 UI로 선택을 해서 이제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라고 넣었던 그 데이터 부분도 이렇게 제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측 상단에 보면 그 눈표시였던 그 아이콘이 다시 이렇게 연필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다 넣었을 때, 대략적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전체 화면을 보고 싶을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다시 되돌리는 그런 표시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되돌리기 이런 표시를 누르죠. 다시 한번 이 연필 표시, 모드 전환이라는 걸 넣어주게 됩니다. 눌러주게 되면 전체 그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서 탭을 하면서 빠졌던 부분들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던가 라는 경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담당 부서 같은 경우가 빠졌죠. 해당 부분에 데이터가 나타나게 해서 그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력하는 그 화면에 대해서 지금 모드 전환이라는 걸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이 모드 전환이 검색하는 화면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하는 화면을 좀 하나 이렇게 불러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항목 숨긴 기능을 제가 좀 풀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검색이라는 걸 눌러주게 돼요. 그러면 검색된 데이터가 스크롤로 해서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항목을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항목의 그 모양은 한 줄로 돼서 데이터가 그 항목에 맞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검색창의 화면인데 항목이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지게 되다 보니 하단에 보여주고 있는 그 데이터 건들도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지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항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어떤 항목에다가 길게 롱터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자동 줄바꿈이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나타나게 되면서 좌우 스크롤이라던가 상하 스크롤까지 모두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모드 전환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아무 항목이든 상관없습니다. 길게 롱터치 해주세요. 그러면 속성 저장과 항목 숨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항목 숨긴 기능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모든 항목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세 가지만 보고 싶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해당 제목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체크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 세 가지 데이터, 지금 좌우 스크롤도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딱 세 가지의 그 항목에 대해서만 보여주게 되면서 상하 스크롤에 이 설정했던 세 가지의 항목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던 항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속성 저장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다음에 다시 이 화면을 띄웠을 때 이 세 가지의 항목 숨긴 기능을 사용했던 이 세 가지의 항목만 딱 나타나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뭔가 기억을 해야 될 그 화면이라던가 데이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항목 숨긴 기능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항목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항목 정렬. 이걸 눌러주게 되면 날짜별로 혹은 가나다 수별로 그 데이터를 나열을 해가면서 항목 정렬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최초 봤던 그 화면대로 그대로 보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죠. 항목 숨기는 기능을 다시 이 안에서 체크를 해제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화면을 롱터치를 해서 자동 줄바꿈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해당 처음에 나타났던 그 데이터의 그 모양과 그 항목들까지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이 검색하는 화면에서도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아니면 보고자 하는 그 화면의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자재로 이 화면에서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다 보면 입력하는 화면이라던가 출력하는 화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메인이 되는 메인 화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메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트리형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플로우 메뉴로 좀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 관리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콘형 메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화면을 터치를 할 때마다, 아이콘 터치를 할 때마다 원하는 그 화면을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트리형 구조. 자, 가운데 있는 이 메뉴 1이라는 제목이 있죠.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트리형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위 메뉴로 구성을 해서 원하는 그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 해당 메뉴를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지, 어떤 화면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꾸밀 수 있는 트리형 구조가 있는가 하면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템플릿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트리형 구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제가 영업 관리라고 해서 만들어 온 화면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아이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터치를 할 때마다 그 원하는 화면이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좀 화려하고 예쁘게 꾸미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쁘게 어떤 기종에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 구조, 커버플로우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주게 돼요. 지금 보면 첫 번째 화면에 이 꽃 모양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화면을 그대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을 동일하게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똑같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그 화면을 이렇게 기능들까지 넣어서 좀 더 완성되어 있는 그런 메뉴들까지도 넣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한번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 메뉴를 만드는 방법은요, 빌더 내에서 직접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커버플로우라던가 아니면 이런 아이콘 메뉴는 디자인 도구들을 활용을 하셔서 만드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더 예쁜 화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